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바로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23일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 김해 봉화마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대권 주자들로 불리는 분들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근데 김 의원도 노무현 재단 상임운영위원장 자격으로 현장에 간 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지난 10주기 때는 전국에서 한 2만 명 정도 추모객들이 왔는데요. 이거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서 우리 재단에서 좀 축소를 해서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는데 저도 상임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해서 참 다행이었고요. 어쨌든 우리 당 지도부들 그리고 재단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서 11주기를 주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승리를 거둔 이후에 11주기 추도식을 해서 또 나름대로 의미도 감개의 무량도 했겠어요. 오후에는 따로 더불어민주당 또 통합한 더불어시민당 177분이 오후에는 따로 참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영상 구성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도사에서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어떤 추도사에 있었는데 검은 그림자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좀 크게 해석을 하면 3년 전 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을 했고 또 2년 전에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와 강력을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이렇게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셨고 또 이번 총선에서도 약 범여권이 180석 정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런 의미를 보면 여전히 한국 사회 양극화라든지 개혁 과제들을 힘차게 좀 추동해달라는 그런 국민적 염원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세력을 지칭해서 한 것 같이 해석이 되는데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명숙 총리건이라든지 최근 그 유시민 이사장 건 이런 걸 전체 통틀어서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관련된 신라젠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면 그게 결국 수사 주체는 검찰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검찰에 대한 어떤 유시민 불편한 이사장 것만 해도 검찰과 언론이 금원 동맹을 맺어서 정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범민주 개혁 세력을 공격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저희들로서는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통틀어서 예찬 당대표께서 마지막 표현이 좀 기억에 남는데 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참말로 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청도 말로 하셨는데 아마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한명숙 전 총리 건에 대해서는요. 한 총리는 자신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두관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아마 그날 총리께서도 직접은 언급하지 않았었고 우리 당 대변인 강훈식 대변인께서 한명숙 전 총리의 말씀을 좀 전한 그런 거였고 일단 재조사를 할지 또 본인이 당사자인 한명숙 전 총리께서 직접 재심을 청구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있었던 관련된 검찰의 어떤 향한 어떤 시선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2시에 예정됐다 좀 잠시 미뤄지고 있는 이용사 할머니의 기자회견도 관련해서 정의원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마 현장 화면이 이어지게 되면 바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결국 관련해서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김두관 의원은 전적으로 동의하시나요? 그 한명숙 총리께서 그 당시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제 진심으로 좀 말씀도 하셨고 또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되는 걸 보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범법자들을 이렇게 해유를 해서 그렇게 만든 측면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재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조사를 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 아니 강압적이었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쪽에 어떤 그 의견이 그 여당의 의견이 강하게 좀 제시가 돼야 되잖아요. 정언을 했던 세 사람 중에 두 분은 좀 다르게 정언했고 마지막 한 분은 한만호 씨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서 검찰에서 그렇게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11주 추도식 바로 전날인가요? 그 야당에서는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의 어떤 그 입장, 의견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두 분 바로 전직 대통령 그렇죠. 두 전직 때도 사면에 대한 얘기했는데 바로 김두관 의원 대단히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면을 두 전직 대통령께 사면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가능한 일이고요. 예. 또 기본적으로 그 국정을 맡아서 국정농단이라든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고 또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줘야만이 사면을 하는 게 이렇게 합리적인 건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좀 뜬금없이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 추도 11조기 추도의 하루 전날 좀 조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런 발언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했습니다. 하루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보다 바로 또 며칠 전에는 떠나는 문희상 의장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문희상 의장님이 가장 인생을 살면서 행운이 김대중 DJ 대통령을 만난 거라고 그러거든요. DJ 대통령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어쨌든 화해 용서, 통합 이런 정치 철학으로 국정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마 또 철학을 계승하시는 분이고 또 퇴임을 하면서 이제 먼 장래에 그렇게 가는 게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뭐 그 점은 대해서 존중합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좀 사면을 논할 시기 아닌 것 같고요. 또 사면을 통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국민들이 좀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문희상 의장이 그 관련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결국 제1야당 원내대표의 사면 이야기로 좀 그 불이 붙은 거를 뭐 연결된 측면이 있지만 그거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그만하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특별 사면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의 일이라는 생각, 다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얼마 지나지 않았죠. 총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당 지도부에서는 부산 경남 출마 이야기를 먼저 했을 때 우리 김 의원께서는 김포 시민에 대한 김포갑이잖아요. 그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사실상 거절했다가 결국 출마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영남권의 대구, 경북, 부산 경남권에서 김영춘, 김부겸 의원은 낙선하고 유일하게 이른바 생환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경남 양산 을로 지역구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일단 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김포 시민들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기 때문에 또 6년간 시민들하고 정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고요. 다만 또 시대와 당의 요구, 영남의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해찬 당대표께서 좀 역할론을 이야기했는데 당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안 받았으면 제가 김포에서 그냥 무난했을지는 모르지만 재선에 도전했을 텐데 당에 또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제가 만 10년 전에 알겠습니다. 10년 잠시만요. 어제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그 두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김두관 의원님 여기서 보니까 그 위안부 피해자하고 또 근로정신대 문제를 또 구분해서 얘기도 했고요. 그동안에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 그 19일 날 대구에 찾아왔을 때 그런 어떤 전후 상황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는 뭐 한일 간의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쭉 한 40분 가까이 봤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은 참 이웃 나라라서 굉장히 가깝게 협력하고 잘 지내야 되는 그런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사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라서 가깝게 있으면서도 먼 나라처럼 돼 있는 점이 있는데 이용수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좀 의미 있게 들렸고요. 정대협 때문에 그 일본어 사죄를 받아내지 못한 것처럼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또 사실 최근까지도 위안부 문제가 이 매춘이라면서 서울 대도시 한복판에서 집회를 하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군 장교께서 이 할머니를 보고 피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점들이 위안부의 성격을 성노예 문제와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참 이 정의기억연대 또 정대협이 그런 일들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65년 한일협정을 맺으면서 퉁치고
넘어간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청산이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점에 좀 많이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주당 마지막 하나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그동안 사실관계 확인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네.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에 그 민주당에서도 입장은 좀 내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을 뭐 진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모든 서류들을 검찰에서 압수를 해갔기 때문에 아마 정의기억연대에서 해명할 자료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그래도 좀 더 사실 확인한 이후에 당에서 아마 입장 정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성의 쉼터도 최근에 그 쉼터를 팔고 산 주인들 인터뷰를 보니까 네.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들하고 많이 달라서 한번 좀 당에서 좀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김 의원님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오늘 이용수 할머니 관련된 기자회견은 옆 테이블에 제가 좀 옮겨가서 그 라이브 설전 패널들과 이야기를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